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83페이지 8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대행이 나오죠.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했다시피 주거환경 개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체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공적 주체하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업장에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재건사업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정비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네들끼리 여기서 치고받고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해서 역시 사업이 지연되면 이것도 중요한 공적 사업이요 계획사업인데 그래서 이네들을 대신해서 이네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사업 대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때 사업을 대행하게 되면 이때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네들이 사업 시행자인데 이때 대행해서 이네들 와서 사업할 때 돈은 누구 돈 갖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는 바로 이 시행자 것 돈 갖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산이라고 그래요. 계산이 사업 시행자의 돈 갖고 하고 이네들 돈 갖고 하고 그 사업을 할 때 일처리는 이 대행자의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해요. 자기 이름. 이렇게. 이게 깊은 대행. 그리고 사업 대행을 하게 돼 있다면 언제부터 사업 대행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대행 고시래요. 고시가 이렇게 되면 이 대행자들이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 끝났다고 고시를 하죠. 그때까지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이때 대행했던 친구들 공짜로 와서 해주겠습니까? 바로 그 일한 만큼 돈 줘야 되겠죠? 얘네들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수라고 해요. 보수. 그리고 사업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는데 비용 상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환 문제는 보수, 청구 이런 비용 상환 문제 이걸 줘야 돼요. 이네들 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하게 된 돈 안 준다. 그러면 이네들이 바로 사업 끝나고 분양받을 그런 대지건축이 있다면 압류하면 돼. 압류하면 됩니다. 압류해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 대행이다. 틀린 거 1. 시장 군수 등은 바로 권리관계 분쟁을 할 때 권자 앞에다가 장기간 정비사업 지연도 하나 써보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인하여 그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 그리고 재개발의 토지동 소유자가 그 사업,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개발조합, 재건축 사업조합을 대신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직접 시장수 등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2번, 이 시장수 등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원의 가반수 동의로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동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로 요청했으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되고 3번 이제 중요하죠.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까지 누구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냐? 사업 시행자의 계산. 이건 맞는데 이름은 바로 사업 시행자의 이 사업 시행자의 계산을 하는 건 맞는데 바로 이름은 대행자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이름 및 그 말 주버려. 이름 및 그 말 주고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그 다음에 뒤에 사업 시행자 업무를 할 때 사자 앞에다가 사업 대행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면 누구냐? 바로 아까 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이죠. 또 뭐 지정개발자. 이네들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가 되는데 사업대행자는 이네들이 시장 군수가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이 안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로 찍어서 네가 왔으면 해라 라고 지정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죠. 지정개발자. 이네들을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고 그래. 이런 사업시행 대행자, 사업대행자가 사업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소유자에게 돈을 좀 많이 부담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승인받아라 그 말입니다. 4번.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처분, 자금을 빌려오는 문제, 돈 빌려오는 문제 차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미리 가서 돈 좀 더 끌어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바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5번. 이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 관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 뭐 가볍게 받으시면 되고. 9번. 이 9번은 좀 중요하죠. 이 시행자들 바로 아까 이런 것들이 시행자였죠. 시행자. 재개발은 조합이 또는 토지노소자가, 재건축은 조합이, 주관개사업은 이 시장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는데 이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자고 이 자들이 현장 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그런 거 아니죠. 시공사 선정해서 시공자에게 돈 주고 맡기죠. 이때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조합, 재개발사업조합과 재건축사업조합은 언제 이 시공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쓰냐느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바로 조합총회를 가지고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서 시공자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선정해서 일 맡기죠. 이때 경쟁입찰로 붙였는데 이 예상 유찰되면 시계약 방법으로 시공을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동 소유자 수가 여기서 바로 100명 이하인 조그마한 사업장이다. 그때는 조합총회를 가지고 그냥 정관 시험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도 합법적이다 알아주시고 특히 이 재개발 사업을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지네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정해요. 규약을 정해놓고 이것대로 사업을 시행하죠. 그래서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언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하냐면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들한테 가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단 말이죠. 사업 시행가를 받고 나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면 되냐? 규약이 정한 반대로 선정하면 돼요. 규약이 정한 반대로 선정하면 되지 경쟁입찰 시계하면 틀린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경 개선사업, 주관개사업을 주관개사업보다도 이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 이것들을 아까 조합을 대신해서 또 토지동호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네들이 대신 가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죠. 일정한 경우 그때는 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에 있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네들이 와서 사업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는 지네들 대표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요. 그걸 바로 주민 대표라 하죠. 이 주민 대표에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고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해가지고 시장우수한테 승인받으면 이 안에 있는 주민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죠. 이때 이 주민 대표 측에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시공자를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하면 그 자들을 시공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자가 뭐 현대건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이 구성원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분양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네들이 현대아파트 분양받으러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리고 이 시공료를 선정할 때는
시공자가 여기 싹 밀어버리고 와서 아파트 치고 그런 시공자인데 공사건만 계약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라는 내용도 시공계약에다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9번 시공자 선정 틀린 것. 1번 조합할 때 조합에 또 따붙이고 그때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써놔요.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조합은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조합 모두 다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수계약, 이해상 유찰되면 수계약으로 시공을 선정한다. 그때 시공자에다 줄 것이고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이렇게 써놔요. 그래 건설업자가 됐든 등록사업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공사 맡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했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관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3번 중요하죠. 토지동호 수요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바로 조합 안 만들고 누가 사업을 하느냐. 그때 토지동호 수요자 직접 시행해야 돼요. 그때 토지동호 수요자가 직접 한다 이게 중요해. 그때는 사업시행가를 받은 후 귀하이란 말 중요하고 귀하에 따라 시행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4번. 그때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곳이 지워버려요. 사업시행가 곳이 그 말 지워버리고 일단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그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이해상 유찰되면 수계약으로 시공으로 선정하고요. 5번 꼭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11번에 1번 통과하고 아까 했으니까 2번과 3번만 보겠습니다. 2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요.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따 주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할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를 시행으로 승계하는데 이때 2번과 3번 묶어쳐요. 연결돼야 되니까. 이와 같이 시장 군수 등이 또는 뭐 토지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그 토지동호 수요자가 주민 대표인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만약 신탁업자가 대신 들어가 사업하면 바로 토지동 소유자 전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주민 대표라든가 토지동 소유자 전체가 시공료를 선정했어. 현대건설을 시공료를 좀 해주세요라고 추천했어. 그러면 추천한 자가 있었다면 그 시장군수 등 뭐 토지 주택공사 등 뭐 신탁업자인 이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료로 선정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하여야 한다. 의무상이다. 의무상.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86페이지 정비사업조합이 나와 있죠. 정비사업조합 거기다 줄 것이고 정비사업에다 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써요.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하면 두 가지 조합을 내포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 이걸 묶어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자, 그래 그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이 조합 설립 추진회가 나오죠. 틀린 거. 이 조합 설립 추진회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토지동 소유자가 토지동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받아서 5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위원을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죠. 1번 맞습니다. 5명 가반수 시장군수 구청장 승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추진회가 이제 구성되었다. 그러면 추진회 아까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으면 합법적인 추진회가 되죠. 이때 승인받았던 추진회 측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요. 업무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바로 업무 내용으로서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이거 선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어. 이때 이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습니다. 2번. 추진회는 정비사업 정합비를 바로 선정한다. 그거 맞았죠. 그 다음에 이 봐보세요. 추진회 측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냐. 설계자, 그 정비사업 관련된 설계자를 선정하고 이것도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또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 추진회라는 조직은 바로 추진회가 하는 것은 추진회 위원장이 하겠죠. 그래 이때 추진회 측에서는 정비사업 정합비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를 선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건사업이다. 여기 노블랑화된 건축물 싹 철거하고 밀어버리고 사업을 통해서 대지 만들고 여기다 아파트 25층 30층 진다. 이런 재개발 재건사업을 하게 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시공자라 하죠. 시공자는 추진회 측에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아까 했죠. 조합 측에서 한다. 이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 받고 30년 등기야 조합이 성립되죠. 조합에서 바로 조합이 시행자로서 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변경하지 추진회 측에서는 시공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공자는 조합인 시행자 하는 것이지 그 추진회 측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정비사업 정합자는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어디서 한다고? 조합인 시행자 한다 이거.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추진회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사무실 임대료 나가지 추진회 위원장 월급도 주고 또 뭐 감사 월급도 줘야 되고 근데 그때 돈은 누가 내냐?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수가 다 돈 내야 돼요. 얘네들이 돈 내가지고 운영하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이 4번. 이 추진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는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 측에 다 권리무가 포괄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회 측에서 받았다면 30일에 등기치고 조합 만들면 조합이 성립되죠. 조합이 성립되면 회계장부 싹 서류 넘겨줘야 돼요. 30일에 맞습니다. 2번. 2번은 3번만 보겠어. 3번 보면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을 아까 보세요. 이 조합이 재개발 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조합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한다. 그때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을 구성해서 아까 승인받으라고 했죠. 근데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수자 간에 추진회 위원장 서로 해물라고 난리쳐가지고 부정이 발생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개입해서 회계의 투명하게 기여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관할 시장수 등이 이걸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걸 지원한 것을 공공지원이라고. 공공지원 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야 이거 하지 마. 추진회 구성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에 너네들이 직접 너네들이 시장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한 서류를 준비해서 시장수한테 가면 돼요. 그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았대요. 알겠죠? 공공지원은 누가 지원하는 거다고? 시장 군수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시장 군수가 도와줘요. 야 이렇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설립인가 받으러 와. 추진회 위원장 필요 없어. 그래서 추진회 구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3번 맞습니다. 3번 봐두시고 남은 통과. 정비사업에 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하나 봐두시고 3번. 이 추진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 추진회 측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대응이 있죠. 업무 대응을 좀 잘 봐두셔. 아까 두 가지 했고요. 그 외에도 이 추진회 측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접수해서 들고 와야 되죠. 그래서 동의서 접수 업무도 수행하고 계략적인 사업신고서도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회 측에서 창립초기를 또 개최한단 말이에요. 창립초기 개최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해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5번은 하는 것이 아니죠. 5번은 조합원별, 이 조합원은 뭐가 만들어질 때 조합원이란 말로 조합이 성립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합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것. 1번. 1번 맞죠?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1번 끝에 봐봐요. 정비사업에다 줄 거 봐. 1번. 1번 끝에 정비사업에다. 밑에다 3개 그렇게 써놔요. 3개가 뭐예요? 아까 했죠.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아까 이거 봐봐. 주거환경 사업은 그 시장, 군수 등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 뭐 이런 자들이 가서 사업을 해요. 그래, 이 자들이 아니 이 두 가지 사업은 누가 사업을 하냐? 이 안에 있는 토지동수자가 조합 만들어서 하죠. 그래서 이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지정개발자가 앉아가 이 사업을 한다.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상. 그런데 1번 하여야 한다 옆에 또 한마디 써요. 말이 그래야 또 정확해진데 1번 끝에다가 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만 여기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있죠.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을 살려야 할 필요 없다.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문이 왜 꼽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조합을 만약 설립할 때 인가권은 시장군수 구청장. 자, 거기 밑에다가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약자로 그냥 시장 군수 등 이렇게. 그래,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인가받죠. 시장 군수등이란 것은 세종시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세종특별시장,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도 특별자도사, 욕지에서 시는 시장, 구는 군수, 서울특별시 6당시 자치구청장을 약자로 시장수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장수등한테 받고요. 3번 맞죠. 조합이 등기에서 성립되는 법인계부대에서 법인되고, 그리고 등기가 꼭 성립된다. 맞고. 4번 5번 중요한 숫자죠.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되려면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수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4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치인데 토지동호수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그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고. 5번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다고 하면 10동을 전체로 하고 한 동 한 동 각동별로 하죠. 그때 10동이 있다면 각 동의 구분수자 가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 들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안적이 포함되면 그 안쪽에 있는 건축물 토지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들고 가야 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넘어가면 나오죠. 5번에. 5번하고 넘어가서 보면 또 나오니까 5번, 6번 이것들이 그거예요. 꼭 받으세요. 5번 꼭 받으세요. 이제 금방 했으니까 풀어보고 6번도 조금 전에 했으니까 꼭 풀어보시되 6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조합 정관 기재사항 중에 조합은 자격하는 내용을 꼭 포함해서 정해서 인가받아가는데 이때 조합 자격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의 찬성을 얻어서 그걸 첨부해서 인가 신청해야 변경을 받을 수 있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 다음에 7번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에서 예시하는 그 예시에서 3년 토지동호 수준은 얼마냐? 오른쪽도 모셔서 보면 조금 전에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 때 얼마의 동의서 받아와 그랬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여기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추진의 책에서 인가를 신청해 나갈 수 있고 추진에 구성되지 않고 공공지원사업 할 때는 정부 안에 있는 토지동호 수자가 직접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설립인가 시장, 군수 등한테 신청하려면 얼마에 동의받느냐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비구역 합시다. 이게 정비구역이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동시권이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세 동의받아라 했죠. 이거 절반 쪽이면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토지세 동의받으면 되고, 문제는 이거예요. 토지동 소자. 이때 이 토지동 소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여기 사업장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업장, 이쪽 사업장 이렇게 알아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집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조사해봤더니만, 또 토지 지상권자 조사했더만만 1번지 땅 A 거, 4번지 땅 A 거, 그 다음에 4번지 땅에 또 건축물도 A 거, 2번지 땅 봤더니 B가 C가 공동 땅 주인이고 그 땅 주인이 바로 D하고 E한테 지상권 설정했어. 그리고 3번지 땅을 보니까 F가 땅 주인이고 F 땅에 G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됐을 때 토지동 소자는 얼마로 계산했냐? 이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지금 A라는 사람이 한 필지 땅, 또 한 필지 땅 두 필지고 건축물 가지고 있죠. 그때 A라는 사람은 그냥 이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필지, 여러 개의 건축물 가지고 있어도 토지동을 소자를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소유를 B씨가 공유하고 있다. 그냥 자기가 공유하고 있으면 지상권자 없을 때 그냥 이것도 한 명을 계산하는 한 명.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토지에 지상권자였다면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 대표자 한 명만 토지동 소유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하고 D하고 E는 한 명으로 계산해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땅은 F 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질 거다. 그때는 토지 소유자인 F도 한 명으로 계산해주고 또 건물주인 G도 한 명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 토지동 소유자는 몇 명 있냐? 4명. 4명 중 얼마에 통과받으면 되냐? 3명.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봐두시고 통과. 나머지 통과하고 예? 몇 명인데? 4명이라고 했잖아요. 4명. 4명 중 3명 도면 되겠지. 거기서 4분의 3이니까. 예? 예, 수를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예, 그렇죠. 오케이. 예. 수는 4명. 4명이 몇 명 돈 받는다고? 3명. 자, 넘어가시고 8번. 조합의 설립 등이다.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바로 이 조합에서 3개 나오는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8번은 4번과 5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혼란스니까. 4번이면 조합 설립 추진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여기 할까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받아와라고 했잖아요. 이게 동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서면 동의. 무엇을 한다고요? 서면 동의다. 여러분이 동의서 줄 때게요. 이 동의서 A4 같이 만들어 갖고 와요. 얘네들이 동의서.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할 때게 여기다 자필 스스로 쓴다 이거죠. 스스로 이름을 쓰고 적고 요즘에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써요. 한글 학회에서 쓴다 이거 뭐라 한다고? 적어. 그래 자기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거기다 딱 질러. 이거 뭐라고? 지장이라고 지장. 변조 못하게 하려고. 알겠죠? 지장을 질러가지고 동의서 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도 또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주민등록증 4번 복사해서 그기다 딱 점수 내가 진짜 동의해줬다라고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동의서. 그래서 이걸 서면동이라고 그래요. 구도 입으로 또덕한 게 아니고 서면동. 정확하게 해야 돼. 서면 동의서 했다가 자필로 자기 이름을 직접 적고 그다가 손으로 퍽 지장 찌르고 거기다 내가 동의해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신분증을 딱 복사해서 점수 딱 내야 법적으로 유효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어요. 구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볼까? 이 관리차 분격 수립과 변경. 이 정비사업 추진할 때 분양시청을 하도록 해서 분양시청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관리차 분격 만들어주고 그걸 시장소한테 가서 인가받으면 확정되고 그 계획대로
공부하게 되죠. 사업 끝나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게 있죠. 이런 관리청계 수립 변경을 하게 한 조합총회를 열어서 의결하려고 그래. 그때 바로 얼마의 출석이 있어야 총회를 열도록 허용하느냐? 20%. 몇 퍼센트? 20. 그래서 10 틀렸어. 그때 10이 아니라 20. 그 다음에 9번. 이 조합의 설립동의다. 틀린 거. 1번 했어. 맞고 2번 했어. 맞아. 3번 맞아. 그때 2번과 3번 묶고 3문구로 이해해 두셔. 2번과 3번은 한 문구.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 시 확보한 동의자 수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오. 아까 했던 겁니다. 4번.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했다 체크.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조합은 가반수 찬성을 의결하고 가반수 지워버려. 가반수 지우고 3분의 2.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고 시장원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의 찬성 의결하냐? 3분의 2. 그리고 시장원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변경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던 것이죠. 그 동의. 아까 처음에 8번에 4번에서 고리 내려보내면 돼. 그때 동의는 구두동의 안 되고 서면동의라고 그랬죠. 서면동의는 서면 동의서가 있어. A4 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종에다가. 그게 서면 동의서예요. 동의는 서면 동의서 그따. 서면 동의 그따 또는 서면 동의. 서면 동의서에다가 구두동의 아니라 서면 동의서에다가 동의를 해주는 토지동의소자가 자기 이름을 적고 그 말이에요. 성명을 적고 그따 줄 것이고 자필로 서명한다 그 말로 같아. 자필로 적어. 그 다음에 손으로 지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증서, 신분증명서 그따 줄 거 봐. 신분증명서 뭐가 있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이 있죠. 이런 복사를 해. 사본을 첨부해서 내면 돼요.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이 조합 설립이다 옳은 것. 1번.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이 성립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하지 아니하여도 지워버려. 하지 아니해도 그 말 지워버리고 그래야 돼. 하여야만 딱 하겠지. 지금 우리는 무슨 조합 공부하고 있어요? 정비법이니까 정비사업조합이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은 몇 개가 내포되어 있어요? 2개. 아까 했죠. 뭐가 뭐? 그래 좋아. 이렇게 2개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을 만든다. 그때는 추진을 구상할 수도 있고 추진 안 만들 수도 있고 2가지 생각하고. 아까 공공 지원할 때는 안 만들 때죠. 그래 추진을 구성했다 안 했던 추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을 안 만들면 토지동의 소자가 설립인가를 신청해. 추진을 만들면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무엇을 해야 되냐? 설립에 대한 꼭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이 등기가 법인 등기예요. 법인 등기. 뭐 등기다고? 법인 등기. 그래 등기를 해야만 법인 등기 쳤으니까 아니라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 성립을 시키려면 등기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래 이때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의 소유자가 다 의무로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조합이 돼요. 재개발은 이때 토지동의 소유자라고 것은 정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사, 지상공사죠. 다 의무됩니다만은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상권자는 분양받지 못합니다. 재건사업은 이 조합설 인가 신청 아까 동의한 친구 있었죠? 동의한 토지동의 소유자만 조합이 되죠. 반대판은 매도 청구도 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도 뭐까지 꼭 해야 조합이 성립됐냐? 도시개발조합도 추진을 만들지 않지만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법인으로서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됐죠? 이렇게 이때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의무로 다 조합이 된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알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란
조합을 공부하는데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나오죠. 그래. 이때 이 세 가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여기는 이것만 하면 조합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설립인가만 받으면 조합은 만들었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법이 등기 치지 않으니까 법인 절대 아니다. 알겠죠? 그래. 다만 이 직장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그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아서 이것도 만들지만 직장 주택자보 경우는 외조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바, 이럴 때는 뭐만 하고 조합을 설립할까? 1. 설립인가 받고 2. 설립신고하고 3. 설립화가 받고. 오, 좋았어. 역시 좋습니다. 공부가 됐으니까 답이 팍 나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없다 그랬는데 있다 틀렸어. 겸직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재건축 사업을 지워버리고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면 맞아. 3번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토지동수자가. 그 사업장 안에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하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직접 토지동수자가 할 수 있죠? 무슨 조합, 무슨 사업만 그렇다고? 재개발 사업. 그래, 재개발 사업이지 재건축 사업은 절대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 아니다. 꼭 아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아니, 4번 맞고 아까 했어요. 4번. 5번 마지막에 잃는다가 틀렸어. 잃지 않는다. 내가 조합장에 있다, 이사 감사했다 그러면 내가 퇴임했다 해서 내가 퇴임하기 전에 했던 행위가 다 무효된다? 그러면 어쩌라고?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을 보아야 되니까 그대로 효를 잃지 않고 유효하다. 넘어가시고 11번. 이 조합 설립할 때에 이렇게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동의서 냈던 친구들 설립인가를 신청하기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되죠. 동의를 철회해도 돼. 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요. 동의를 철회한데 내가 설립인가 하는데 동의서 줬는데 기간이 30일 지나버렸어. 그러면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의 철회 못해. 며칠 지나버리면 30일. 근데 30일이 아직 안 됐어. 안 됐는데 창립청을 내가 오늘 동의서 줬는데 내일 바로 창립청 열어버렸네. 창립청이 되게 끝나버리면 동의 철회 못해.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동의를 철회하게 될 때 철회 방법은 철회서를 만들어 이것도 서면을 만든다는 서자예요. 철회서가 종이에요. 알겠죠? 서면을 동의를 하든 철회하든 다 서면이에요. 서면. 철회서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나 동의 철회합니다라고 내용 증명시로 발송을 하게 해요. 우측 가서 내용 증명시로 바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은 동의 철회서 만들어 가지고 발송할 때 우측으로 하는데 몇 장을 만들어서 가느냐 똑같이 한 장 만들어서 복사하면 돼. 우측에서 보관할 거 우측에서 도장 찍어서 개인하고 묶어서 찍은단 말이에요. 4장 있다 도장 탁 찍어가지고 우측에서 한 장 보관하고 나한테 다시 주고 그리고 동의 받아갔던 취인회라든가 동의 상대방 그리고 그네들이 나한테 동의 받아갔던 친구들은 결국 누구한테 가려고 받아갔느냐 바로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인가 받으려고 받아간 거거든. 그래서 시장 군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내가 동의했던 거 철회했던 거 알아야 되니까 바로 발송할 때는 동의 상대방한테도 하나 발송하고 그 다음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도 이렇게 발송하죠. 이때 이 동의 철회를 철회서 만들어서 오늘 발송했다 합시다. 오늘이 8월 14일이다 합시다. 좋아. 14일 맞죠? 14일. 오늘 발송했어. 발송한 날이 오늘이고 동의 상대방이 추인회 위원장한테가 도달했는데 도달은 8월 15, 16, 17, 18. 그래 다음 주 화요일 날 도달했어. 그런데
이 시장군수 등한테 동의 철회서가 바로 도달돼 가지고 접수가 됐어. 그 관청에서 동의 철회서 왔다라고 접수했어. 접수했다면 접수한 사실을 이렇게 동의 상대방한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 접수 사실 통보해줘. 통보한 날이 8월 17일 월요일이었어. 이때 동의 처리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발송한 날 발생할까? 동의 상대방에 도달할 때 발생할까? 시장 군수이 동의 상대방에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 통보한 때 발생할까? 통보한 날하고 도달할 때 빠른 날이 발생할까? 땡. 봐봐.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하고 시장 군수가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통보한 때 중 빠른 때.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거. 8월 17일.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 11번. 자, 값은 추인에 동의하였다가 인가 신청 전인 바로 10월 1일 날 추인했다가 인가권 시장한테 동의 철회서를 발송했다. 발송 또남임. 근데 시장은 가부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추인했다, 통지했다 체크. 밑에 동의 철회서는 추인의 도달이 10월 7일 있었다. 도달했다 체크. 통지하고 도달 동그라미 딱 쳐. 통지 도달. 통지 도달. 통지하고 도달 중 뭐가 빠른 때? 양자 중 빠른 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 빠른 때 발생해. 통과하고. 12번 조합원이다. 틀린 거. 1번 문맥이 몇 글자 아닙니까? 수정이 아까 다 설명했는데 정비사업 조합원을 할 때 정자 앞에다 말을 써봐요. 정자 앞에다 재개발이란 말 써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그 말이에요. 아까 했죠. 여기 봐봐.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의 조합원. 조합이 이렇게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원은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가 다 의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동호 소유 뜻을 알아야 되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사, 지상권자가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등기해서 조합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그게 2번이죠.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의 그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할 때는 여기 보니까 여기 땅은 A, B, C 막 이렇게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때 10명 다 조합원 지위를 취하는 거라 공유자,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취한다. 이렇게. 그래 10명이 다 분야 못 받아. 한 명만 받아가는 거죠.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장에 같은 세대원이에요. 여기 부인 명으로 하나 사놨고 여기 또 자기 남편 명으로 사놨고 딸 명으로 사놨고 막 그게 보니까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이때도 또 근데 부인이 저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데 같은 세대원이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또 미성년자도 그래. 그렇지만 사업장 오니까 같은 식구들이 돼. 그때는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줍니다. 토지동 여러 토지동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주라도 미혼인 19세 미만인 직계비서도 한 세대로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여기다 몽땅 투자 안 했다 하면 대표 한 명만 조합원 지위 봐서 바로 하나만 분양받아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4번은 좀 알아야 돼요. 4번과 5번을 묶어버려. 여기가 재개발을 하자, 재건축 사업을 하자라고 돼 있는데 투기바람이 세가지고 투기 가율을 묶어버렸어요. 주택법상. 서울특별시 전체가 투기 가지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한다, 재건사업한다. 그때는 바로 그 4번. 여기에 있는 물건을 언제 위에 넘겨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은가. 바로 재건축 사업은 이거요. 재건축 사업 여기 투기 가율을 묶어놨는데 여기서 재건사업 한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은 해 그 물건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아요.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투기 가율을 묶어졌다.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바로 이 조합인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가를 신청해서 사업시행가를 받아야 되거든. 사업시행가를 받았다.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물건을 양수받는 자는 조합 인정 안 내겠다. 알겠죠? 그런데 넘겨받았던 사유가 매매라든가 증이 아니고 여기 있는 조합원이 돌아가셔버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넘겨받았어. 이거 상속은 투기 아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물건이 남편명으로 돼 있는데 둘이 이혼하게 되게 생겼어. 이혼해가지고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 해가지고 넘겨줬어. 이게 바로 이혼. 그때 투기 목적 없죠? 그때는 바로 그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4번 투기 관리에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설 민가 후 틀렸죠. 뭔만 조합설 민가라고?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 사업만. 재개발 사업에다 줄까 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이후 그래야 돼. 뭔만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그때부터 규제받는다고 조합원 지위 이전이 그래.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부터 조합원 지위 이전을 제한받는다.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상속과 이혼으로 넘겨받고 그랬던 자들은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말은 조합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외한다 그 말 대신에 밑에 있다.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13번 이 조합원 임원 말이 좀 안 맞네. 그래 조합원 임원 하지 말고 원자 지불해. 조합의 임원 이렇게 원자 지불해. 조합원 할 때 원자 지불이고 말이 안 맞으니까 조합의 임원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 말이죠. 틀린 거. 1번 조합의 조합장 몇 명 둘까? 1명. 근데 이사가 중요해. 이사는요.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토이동호 소자가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 3명 이상을 줘야 돼요. 100명을 줘가면 5명 이상을 줘야 돼요. 알겠죠? 감사는 1명에서 3명이 주면 되는데 이사가 중요해. 이사. 그래서 1번 봐봐요. 끝에 다만 토이동호 수저가 100명 초과한다 그러면 이사 수를 몇 명 둬라? 5명. 그러면 앞에 봐봐. 3명 이상을 둬야 된다 그 말은 몇 명 미만이면 몇 명 이하이면 100명이야. 이걸 이해해 두셔. 그 다음에 2번 조합장 이사 감사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장해서 연임할 수도 있죠. 2년 틀렸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통과하고 어느 주도 모셔서 4번 5번 중요합니다. 자 4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신설된 거예요. 올해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임원들 있잖아요. 조합장 이사하면서 이 뜨내기들 와서 집 사가지고 와서 조합장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조합 임원 해보려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을 직접 3년 동안 바로 1년 최소한도 채워야 된다.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재건사업은 건축물 그 부속들과 함께 몇 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5년. 이번에 이게 생겼습니다. 특히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는 선임 오늘 당선됐다. 그러면 선임부터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냐? 관리처분계 인가.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철거 들어가거든. 철거를 하기 전까지 거기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누구는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조합장. 조합장 힘을 하면 철거할 때까지는 있어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이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의원의 대의원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조합장을 제한, 그게 중요한지, 조합장을 포함한 금은 틀려. 조합장을 제한 임원인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3-1번. 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감사 또 전문 조합 관리인, 전문 조합 관리라는 것은 지금 조합장 이사 감사 중 누가 결혼 생겼는데 바로 일정 기간 내에 선임이 안 되고 있으면 일정한 변호사라든가 이런 자격인사함을 바로 뽑아가지고 맡깁니다. 알겠죠? 건물을. 이런 건데 아무튼 임원이라든가 전문 조합 관리는 결격사유가 아닌가. 즉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조합장 이사 감사 해볼 수 없죠? 약자로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고 있어요? 미피피 파금. 그리고 정비법상에 하나 더 추가돼. 정비법이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 이상 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이 자도 임원 될 수가 없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몇 번이 틀렸을까? 4번. 4번은 5년이었던 것을 기간 연장해서 강화해버렸어. 10년으로. 중에 개정했거든. 그거 개정했어.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임원의 결격사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꼭 읽어두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하고도 똑같아. 1번부터 4번까지는 도시개발법상 조합 임원 결격사하고 똑같아. 그리고 4번만 정비법에서도 추가되고 있어.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14번 정비사업조합 임원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5번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5번만. 1번 이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분 이상의 요구로 설립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가반수 통해에 들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임했다 떠나셔봐. 해임을 할 때는 얼마 요구로 총회를 수립할 수 있냐? 10분의 1. 이게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생겼으니까 작년에는 그거 가지고 합의했어. 10분의 1을 가로쳐 놓고 가로 안에 내용으로 옳은 거 이렇게. 10분의 1. 해임했다 포인트 잡고. 그리고 이를 해임 요구가 있어서 총회를 연다. 그때는 바로 조합장이 그 총회 소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야 해임을 하기 위해서 총회 열자라고 요구했던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동 세력들이 그 세력 중 대표로 선출되자가 해임 총회 소집과 집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 권한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요하죠.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계약은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15번 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옳은 것. 1번으로 가기 전에 설문에서 재건축했다 포인트 잡아. 재건축 그 말했다. 재건축 설문에서 재건축은 1번 봐보세요. 토이동 소유는 의무로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 된다? 틀렸죠? 무슨 사업을 할 때 여기 있는 토이동 소유가 다 의무로 된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다. 1번은 무슨 사업할 때만 적용되냐? 재개발. 꼭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16번 이 정비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1번 재개발 3번 재개발 나왔죠. 아까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이 성립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자 재무 다 된다고 그랬죠. 2번 재건축 사업은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도 동의한 자만. 그래서 2번 틀렸죠. 지상권자는 아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가볍게 체크하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 보십시오. 17번에 3, 4, 5. 자 3번 바로 조합 총회 열어서 의결할 때는 원래 조합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 10명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데 다만 외가 있다. 이 네 가지는 바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니까 20%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가지 뭐냐? 창립총회 하나, 관리청계 작성 변경, 관리청계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관리청계 수립 변경 하나 더 추가해봐. 네 개라고 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해서 그래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 그 이번 정비사업비를 100억 사용하자. 이렇게 이 건을 의결하려고 그래. 이거 돈 누가 낸 거예요? 조합원들이 낸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도 조합청에서 의결할 때에는 바로 20% 직접 출석 요한데 네 가지 중요하니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 조합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조합원 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 51명 일단 출석하면 돼. 그 서면 출석이든 직접 출석이든 출석하면 되고 출석했던 조합원은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는데 다만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가반수 찬성 갖고 안 되고요. 자, 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 관리청계 수립 변경 이 두 가지는 조합원 가반수 그 다음에
출석과 그거 지워버려. 출석과 그 지우고 출석 조합은 3분의 2 이상 그 말 지워버려요. 출석과 거기서부터 3분의 2 이상 의까지 지워버려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을 의결하고자 하는 총회를 한다. 그리고 관리청계 수립 변경을 하게 한 총회를 한다. 그러면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 중 50명씩 찬성해야 돼. 얼마가 찬성했다고요? 50명.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5번을 보면 자 이때 분양 신청을 그따 주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그래 분양 신청을 하지 않냐는 그자 거 땅과 집이 있다 그러면 돈 보상해서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자에게 줘야 할 돈, 현금 청산해서 줄일 돈이 5억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 말 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거라 제한. 이 정비사비가 10% 늘어났어. 100분의 10. 그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조합원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3분의 2 이상. 맞습니다. 그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는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다. 그럼 들리겠어? 그거 빼고도 10%가 늘어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다. 그때 주고. 조합이 정관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때 줄 것이고 1번부터 4번까지 딱 묶어서 이게 전부니까 4개를 자주 봐두셔야 돼요. 4개.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번에 1번만 그리고 5번만 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20번 정비사업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설명한 건데 토지동 소재가 시장우수 등 토지 주택구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해서 그네들한테 사업주동을 넘겨줬어요. 그때 이 토지동 소자 등은 바로 지네들 대표기관 주민대표를 구성해 운영해야 됩니다. 주민대표에다 포인트 잡고 주민대표에는 몇 명으로 구성하냐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20명 틀렸고 25명 이하.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번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꼭 돼야 되는가? 100명.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행할 수 있는 대원을 둘 수 있다. 50명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돼야 된다. 꼭 구분하십시오. 21번은 쉬었다 하죠.